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를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제 퇴근할 때 비를 좀 맞아가지고 잠바가 입고 있던 잠바가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새 잠바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거 우리 집사람이 잠바를 사놓고 농속에 막 있었던 것을 오늘 처음 입어보는데, 저는 새 옷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는 것은 한 10,000원 이하, 한 5,000원짜리 뭐 이런 걸 사요. 그런 옷이 있느냐 그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옷 파는 데가 있어요. 아주 좋은 요즘 겨울에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잠바 자쿠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내려갑니다.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오리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좀 입고 있으니까 좀 가볍고, 옷이 가볍고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지하 1층입니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오늘은 지금 대신동에 좀 가봐야 됩니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네 청소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아마 오늘 이발할 때도 됐는데 배갑술 선생님한테 가서 이발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보통 대신동에 아침 새벽에 가는데 한 5시, 6시쯤 되면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박윤수 선생님께서 쓰신 대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예요. 그 책을 아직 뭐 다 보지는 않았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봅니다. 왜냐니까 낮으로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한 12시간을 직장에 이제 있어요. 아침 5시 40분쯤 되면 도착하니까, 뭐 내 기록은 유튜브로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퇴근도 한 5시 50분에 하니까 딱 12시간 정도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 거의 뭐 그냥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을 계속 하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은 그냥 저절로 졸음이 옵니다. 그때는 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 책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 박윤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한 5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집중해서 보면은 진짜 한 며칠이면 싹 다 보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조금 보았습니다. 조금 보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 책이 많지 않습니까? 책이 책방에 가면 책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뭐 부산 서면 영광도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책이 진짜 엄청 있습니다. 엄청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책을 좀 다 중요하고 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들어볼 만한 건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이 좋은 거죠. 또 세상에는 그 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아니십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면 어둠이 시민을
만난다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하나 듣는 것이 어리버리한 뭐 대학 교수들 무슨 뭐 10,000명, 1,000,000명, 1,000,000명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리버리한 뭐 스님들, 목사들, 뭐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강의한 거 10,000시간 듣는 것보다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1시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듯이 책도 말이에요. 책도 물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있죠. 허경영의 이제 영성 시대가 세계를 이제 제패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난세거든요. 지금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쓰신 책이고, 그 이외에 인간으로서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인수 선생님의 책은 일반 사람들의 책을 뭐 1,000권, 10,000권 읽는 것보다는 한 권 보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요. 마치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하루로 지금 현재 이 시각이 9시니까 좀 밝아졌잖아요.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동지가 다가오니까 오늘 아침에 7시쯤 돼도 컴컴하더라고요. 깜깜한 건 아니고 좀 밝지가 않더라고. 컴컴하듯이 지금 하루를 보면은 이제 밤과 낮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밝아졌지만은 밝아지는 양의 기운이 지금 태동이 돼 가지고 드러났으니까 지금 밝은 상태고, 낮이고 저 반대가 이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기운하고 낮의 기운하고 정반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기운은 양이라 하면은 밤의 기운은 음이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합쳐 가지고 하루가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은 양의 시간대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은 음의 시대로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살았던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는 때가 이제 내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면은 뭐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완전히 바꾸게 되면은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세계 역사가 전부 다 가짜니까 이제 옳은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박인수 선생님이다. 이래 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2015년도에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3월 26일 날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신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2020년부터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힘드는데 그러나마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뭔가 이분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한 4년째 들으면서 이분을 한 번은 내가 꼭 실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3번을 봤어요. 10월 28일 날, 그리고
11월 26일 날 12월 10일인가 하여튼 뭐 날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만나 뵙고 그 만나 뵌 그 자리에서 책을 이제 그 시중에는 전부 다 그게 이제 절판돼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는 사기가 힘들어요. 한정판으로 나온 책은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만 안 매이면은 그런 책 읽으면 한 2, 3일이면 싹 다 읽을 건데, 다 못 읽고 조금씩 봅니다. 그래, 오늘 조금 본 것만 해도,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천동지할 만한 일은 그거지 않습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이야말로 전 세계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짜고, 참 진짜는 허경영 신인님이시고, 이분이 조만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곧 되세요. 이런 것이 이제 경천 동지할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 주여 주여 하잖아. 그리고 뭐 하나님을 찾고 뭐 울고 불고 뭐 난리 천둥을 치고 그러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석가모니나 미륵부처님을 구하는데, 석가모니나 미륵부처보다 더 하신 분이 지금 뭐 내려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알아본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일이죠.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되는 것도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딴 사람보다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는데, 일반 허경영 총재님을 많이 알아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뭐 지금도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개떼처럼 와 들어올 때가 2018년이야. 그때 또 무술년이고 개띠고 병신 정류 무술년이 2018년이거든. 그때 이제 무술년 개떼처럼 말이야 와 들어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2018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2016년에 들어왔지.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2년 빠르죠. 그렇듯이 이제 나는 조금 딴 사람보다 빠릅니다. 원래 내 별명이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공무원 생활할 때 김성기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항상 앞질러 간다 그래요. 그렇지. 나는 늘 앞질러니까 출근부터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보다 항상 빨라요. 앞서가는 행정 또는 150%. 일을 하나 100%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다 된 거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50%를 더 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150%도 되고 앞서가는 행정, 그게 내 별명이었다고. 그렇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세상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때 되면은 박인수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정도로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박인수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모든 가정에는 이제 박인수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책을 다 읽게 되고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이분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도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항상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정신병자 취급받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많이 겪었잖아요. 심지어는 사기꾼이다 이제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박인수 선생님도 그런 길을 걸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이제 김해고요, 부산이고, 또는 목포고, 뭐 인천이고, 서울 한양이고, 이것이 지금 중국 대륙에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 그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다스렸던 곳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지.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 조금 더 전만 하더라도 신의주라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주가 아니에요. 저 중국 대륙에 있어요. 중국 대륙에 있었던 모든 지명이 그대로 지금 한반도로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들어서 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중국 대륙에 우리나라 원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없애지 못한 것이 훈민정음하고 동국정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헤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앴다고 했는데 강상훈 박사 또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 그리고 대천재 우리 박윤수 선생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조작한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드러내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가 짧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아메리카 대조선을 또 이제 봐야 되죠. 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그러니까 가나다 여기에도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살았던 것은 확실하고 또 미시간주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살은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중국 대륙에도 우리 조선이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역이 컸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마 재정립해서 제가 이제 뭐 공부할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빨리 그 박인수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항상 기록을 남깁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뭐 내하고 인연 맺는 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아이고 그 위원장님이라 했던가 고문님이라 했던가 모르겠네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위원장님 그 유튜브를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내가 하늘군 가면은 그런 분을 가끔씩 만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를 알아보고 말이지 인사를 해요. 아 그럼 나도 인사를 하고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점점 많아지죠. 그럼 나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늘 그런 내 이야기 합니다. 나는 별 성의 없이 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댓글 보니까 참 미안쳐. 그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한테 유튜브를 잘 보신다고 늘 고맙다고 이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 그분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뭐 자주 만나니까 하늘군 갈 때마다 자주 만나고 이러니까 서로 알잖아요. 그럼 인사도 해. 아는 사람이 보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는 늘 물어요. 자제분이 몇입니까? 이런 걸 잘 묻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잘 묻습니다. 묻고 나도 대답도 하고 그분이 또 물으면은 내가 또 답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을 곧 좀 이따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청첩장을 주시길래 청첩장을 받았지. 받고 내가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요즘 청첩장 보면은 모바일 청첩장이고 거기 보면 다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또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났지만은 그래도 계좌 송금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송금하고 그래야 청주창을 줬는데 말이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 형편대로 이렇게 조금 화폐 경제 시대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성의껏 이렇게 부자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뭐 청주장도 주었는데 부자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청주장 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는겨. 무안하지.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다시 봅니까? 서로 간에 미안하지. 아이고, 그 청첩장을 주는 것도
진짜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주는가. 그리고 그 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내가 그만큼 또 갚아준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입 싹 닫고 뭐 모르는 척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양심에 철판 깐 사람들이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는데 이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고 싶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아파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짠하잖아요. 가슴이 짠하더라고. 짠하고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는 일에 있어서 엄청 일 많이 했거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지금 이 시각에.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추웠을 때, 그 2021년 12월 달, 2022년 1월 2월 달, 2022년 작년 3월 9일 날에 대선이 있었다고. 그때 그 부산의 그 서부 지역에 그 평지가 아니라고, 전부 다 그 삼복도로가 있고 그 험한 지역을 전부 다 그분이 그 전단지를 가가호호 다 돌렸다고. 뭐 나도 그래 돌렸지만은 그든 동지에도 있고 뭐 이래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제 내 이제 결혼식에 이제 우리 집안에 내 결혼식에 또 부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상을 안 가볼 수가 있느냐고. 그걸 갔었지. 가는데 나는 늘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기는데 뭐, 그런데 그 기록에 남긴 것은 내가 카톡방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 거는 뭐 올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것을 없애버리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뭔가 하니까 뭐 안티들이 있는가 봐. 요즘은 좀 조용한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티들이 그걸 보고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한 촬영한 것을 내가 봤다고. 뭐 때문에 없애라 하는가. 내가 유튜브 촬영하고도 한 번 보고 잊어버려요. 그냥 뭐 어디가 어딨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뭐 내가 해당 행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그 장례 예식장에 있었던 그 올라오는 사진은 그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걸 없애라 그러면은 안티들이 그걸 보고 뭐 좀 안 좋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엔 봉사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 허경영 신인님께 왜 상을 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다 그러거든. 그러면 유엔 봉사단도 없애버려야 되는가?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내용을 두고 또 뭐 안티를 한다 이러거든. 그럼 그 강의한 거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가? 그럼 불로유를 가지고도 안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불로유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뭐 싸우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내만 보게 해놓으면은 딴 사람 일체 못 봐요. 비공개로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럼 딴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삭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올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유튜브 방송 하는 것을 일절 이제 그 국가행명당 카톡에 올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만약에 올리면은 해당 행위자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주 해당 행위자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려요. 왜냐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사람 문대로 안 올렸어요. 그때 그거 한 것도 올린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뭐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위원장이야. 뭐 나도 위원장이지만은
그 사람이 좀 월권 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인님께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걸 내가 신인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좀 심합니다. 내 유튜브를 뭐 신인님께서 한 보시든지 1400개 한 1500개 되는데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이것이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판단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뭐 천사 테스트를 잘 하시니까 그 주님님께서 하는 거는 100%잖아. 해가지고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면 나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든지 올려도 무방하다든지 뭐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인님께서 워낙 이제 하실 일이 많고 말이지 뭐 별의별 전화를 다 받으시는데 내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고통을 뭐 이렇게 번잡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전화를 안 해요. 지금도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이 있으면은 박인수 선생님 아메리카 대조선 책을 한 권 더 보겠어요. 더 보고 또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방송 이것도 한 번 더 보고 뭐 그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미리 해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 것이 굉장히 가깝다고 본단 말이야. 뭐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나 알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전에 그 작년에 3구 대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뭐 허경영 총재 대통령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뭐 대통령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대통령 될 줄 2024년에 대통령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내처럼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영상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다고. 긴가민가 하지. 2024년에 대통령 될까 2027년에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잡으는 사람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배당금 받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것은 뭐 2024 갑진 을사 병호 정민현 돼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내가 정한다. 이제 그것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뭐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2024년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혹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몇 달을 넘지 않는다고. 몇 달을 넘지 않아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 데는 그 근거가 있다고.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 현황이라고. 지금 현재 정치 돌아가는 현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0.001% 정도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하늘궁에 찾아가고 백궁 명패하고 축복받고 대천사 받은 분이 아마 0.01%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그 땅을 많이 샀다지만은 그게 전부 다 현금을 있어가지고 다 산 게 아니라고. 그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10억짜리를 샀다. 그럼 내 돈은 1억이야. 9억은 빚이단 말이야. 그리고 9억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는 거라고. 안 그래요? 하늘궁에 지금 한 100만 평 건립했지만은 거기에 은행 부채가 엄청 있어요. 단 하나 신용은 100%, 이자는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돈은 허경영 그 하늘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0.01% 정도,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200만 명 또는 전 세계 80의 인구를 놓고 보면은 0.00000000001% 안 되겠어요. 80의 인구 전체를 보고 나면은. 그러나 5,200만 명 대한민국 사람들로 보면은 한 0.001%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99.99999%는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풍수
학자 보면은 박민찬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늘 그 청계천이 복개돼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청계천이 복개가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소득이 엄청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안 좋게 한 적이 있어요. 뭐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말이지, 허경영 총재 이러면 공중부양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 못 알아본다고. 또 뭐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저 변희재님도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김용민 박사 모르지, 이동영 작가 몰라요, 정봉주 씨 모르지, 지금 현직 대통령 모르지, 문재인 대통령 모르지, 몰라요. 허경영 신인님의 저 실체를 모른다고. 모르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그 박민찬 씨나 이런 분들, 정규재 씨 같은 분은 허경영 씨 이분은 공중부양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 나 그 소리는 들었다고. 그런데 정치 평론은 기똥차게 한다고. 평론은 기똥차게 해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등급이 있다고. 등급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변희재고, 저 정규재 같은 경우는 A, B, C, D, E급 같으면 D급 정도는 돼요. 그런 것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본다고. 보고 패러디 한 것도 이렇게 잘 봐요.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왜 물러났고 장재원이가 왜 물러났느냐, 그거는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저 모닝 컨설트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8%예요. 그럼 80%가 거부를 하고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진짜 숨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질식 상태다 말이야. 그걸 나는 그런 제발 좀 내려온나, 그런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걸 보면은 언제쯤 이 김건희 여사를 안 보게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언제 내려오느냐, 그런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잘하니까 제발 좀 만수무강 해가지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댓글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정규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재벌을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 몇 번을 데리고 지금 뭐야 깡통 시장에 그 떡볶이를 먹는데 데려가고, 자꾸 데려가고 하니까 이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가가 되느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던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재벌들도 이제 이거는 진짜 인계점이라 그러지,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말이야. 파리에서 말이야 술을 처먹이 가지고 말이지, 인사불성을 만들고 오바이트하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너무 심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재벌이 언론을 이렇게, 재벌하고 언론하고는 서로 친해요. 그러니까 그 언론 재벌에 시다발이 하는 사람이 정규재라고. 정규재 보고 이제 좀 까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모든 그 조중동에서도 까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 이제 그 한남동 그 관제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살던 그 알코올피스타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뭐 조선일보에서는 벌써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제는 다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됐다는 거예요. 요런 건데, 이제 시사에 민감한 부분은 뭐 그런 건데, 워낙 이제 우리 저 국가혁명당에 이제 따르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많아요. 80대 다 돼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자유민주, 진보, 여기 대해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 올리면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방에
그 방에서 부산 시당 방에서도 내가 조금 전에 빠져나왔고 경남 도당 방에도 빠져나오고 김해 장유 영성센터 방에서도 오늘 빠져나왔어. 내가 기록을 남기는데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카톡에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좀 보고 알아라는 뜻이거든. 지금 다 됐다는 말이야. 재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규재 같은 시다발이만 재벌의 시다발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막 때리고 있잖아. 지금 어제 강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에서도 계속 때리고 있다고. 이것은 뭐냐? 언론 재벌이 돌아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이제 한두 달 내로 보게 된다고. 그 내리고 나면은 대통령 쫓겨나든지 도망가든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은 내가 뭐 카톡에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내하고 상대될 만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허경영 신인께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개미 같은 존재들을 앞에 놔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 말 하는데 뭐 내야 신인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내하고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보질 않습니다. 그 사람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이다라고 확신하게 있는 사람하고 전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가치가 인격 완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느냐고. 전혀 안 되지. 또 마찬가지로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다. 이분이 앞으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세계 황제가 된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와 있다는 거. 정규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지금 패러디가 그렇게 이제 뜨는 거, 장재원이가 왜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가,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분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면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이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충돌이 생기거든. 그러면은 충돌이 생기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여자라면은 그 사람이 남편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이 남자라면은 그 사람이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가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사람이 아들 딸을 두어 가지고 뭐 사후 며느리도 두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사후 며느리도 있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이 있으면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충돌이 생기다 보면은 극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든지,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막 엄청 험악한 말을 하거든. 그러면은 전후 좌우는 따지가 안 해요.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놓고 본다고. 야 저 사람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척을 지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건 막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럼 충돌이 없잖아. 그리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뭐 전화 보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문자 뭐 이제 기룡 행사가 있는 거는 이제 문자 주면은 그거는 내가 받은 거는 갚아야지. 그거는 안 갚으면 되는가? 그거는 갚아야지. 그거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지금 이제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뭐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기 떠들어 사더라고. 그런데 어떤 데는 말이지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 김웅 의원은 시키다가는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 볼라 그러나 막 그러는데, 한동훈이 지금 미래가 어떻느냐 말이야. 지금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공수처에서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런 생생한 그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싸움 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로 팔 수가 없다고. 아까 마치 뭐 하겠느냐 하면은 지금 중국 대륙에
부산도 있었고 목포도 있었고 인천도 있었고 신의주도 있었고 그래요. 거기 그 중국 대륙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어서 금덩어리를 캐러 가기 위해서 중국 대륙에 철도를 놔가지고 음모 세력들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돌았나 해가지고 그 정신병자 취급하잖아. 박윤수 선생님이 한평생을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은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지지를 하잖아요. 좀 있으면 아마 그분 인정을 받을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정이 엄청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될 날짜가 가까웠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돌이 생겨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척을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은 결국 가서는 좋지 않는 이미지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그냥 서로 이제 좀 멀어져가 있는 게 낫다고. 그래 이제 뭐 대통령 되는 것도 내가 말하잖아. 지금 한 5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넉넉 잡아서 1년이야. 아주 넉넉 잡아도 1년이라고. 그거 지내면 다 끝나니까.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께서 아메리카 대조선 이거 그리고 572라고 하는 책, 응애라고 하는 책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되는 날짜가 온다고. 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서로 오해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욕을 한 사람들도 이제 오해를 풀고 마치 뭐냐 하면은 그 춘향전에 보면은 그 저게 월매라고 있어. 춘향의 어머니가 이도령을 얼마나 욕을 하느냐고. 그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오니까 욕을 엄청 싸대기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일 그걸 듣고 있잖아. 지금 안 듣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나는 그거 엄청 들어요. 이 모자 왜 쓰고 다니냐고 막 욕을 해요. 제발 그 모자 좀 벗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이것이 다 눈녹듯이 풀려버리잖아. 대통령 되고.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지금 그 정규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쳤거든. 그거는 뭐냐? 다 됐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이제 같은 급이라 말이야. 안 그래? 복싱을 하더라도 다 급이 있다고. 급이 헤비급이 있고 프라이드급. 헤비급하고 프라이드급하고는 같이 복싱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몸무게에 따라서 그 몸무게를 맞춰서 일한다고. 미들급이 있고 중량급이 있고 그 프라이급이 있고 그래요. 프라이급하고 어떻게 중량급하고 같이 복싱을 하느냐고.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렇듯이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내하고 지금 상대해가지고 대화할 만한 사람을 아직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내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막 진짜 막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내하고 급이 같은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프라이급이야. 프라이급.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고. 그 사람 뭐 전생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뭐 대왕하고 무슨 뭐 성자급 아닌 사람이 어디 있노? 다 그런 못 와봐야 아이고. 자, 그만.